예, 김상희 교수가 종양내과 교수였기 때문에 암 환자의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실험실에서 암을 가지고 있는 동물에다가 이 PLAG를 투여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암 자체를 없애는 현상은 안 일어났는데 암이 다른 데로 전이 되는 거는 막아주더라. 그 암 전이를 억제하더라 하는 현상을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에 써볼만 하다. 이미 암 진단을 받은 사람한테 써볼만 하다 해서 써보기 시작했죠. 다른 내과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이 전이를 억제하는 것 같은 것은 확인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암 환자를 화학요법으로 치료할 때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백혈구 숫자를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백혈구가 많이 떨어지면은 감염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의사들은 암 치료를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혈구 숫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PLAG를 쓰면은 떨어졌던 백혈구가 회복이 빨리 되기도 하고, 또 미리 PLAG를 쓰면은 백혈구 숫자가 떨어지지 않아서 계획했던 암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죠. 아까 이 우리 몸의 면역은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 병균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면역이 있다고 그랬는데, 면역 시스템은 또 우리 몸 안에서 생긴 암세포에 대해서도 방어를 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면역이 항진되면은 암이 발생해서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PLAG가 사용되면은 그 암세포가 발생할 때부터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혈구의 감소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때문에 계획된 다른 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암 환자들이 전신 쇠약이 자주 와요. 이 TNF라는 그 일종의 사이토카인이 암 환자들에서 많이 생겨서 식욕을 감퇴하고 영양 섭취가 불충분하고 그래서 쇠약해지고 이러는데, TNF라는 사이토카인 생성을 PLAG가 많이 억제를 합니다. 쇠약한 암 환자의 PLAG를 쓰면은 식욕이 회복이 되고 또 음식 섭취가 잘 됨으로 해서 이 기운을 차리게 되고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임상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 식욕이 좋아지고 계획했던 치료를 계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PLAG를 한번 경험했던 환자들은 끊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PLAG는 이제 경구 투여로 되는 약이기 때문에 주사제가 필요 없고 입으로 먹는 약이기 때문에 투여 방법이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고 환자들이 섭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권장량은 하루에 1g, 2g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사이토카인은 활성된 세포에서 분비하는 작은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은 주위에 있는 다른 세포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사망시키기도 하고 그러는 그 화학 물질인데, 대개는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식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은 다른 식세포에 자극을 줘서 활성화시킨다든지, 골수에 가서 식세포가 많이 생기게 한다든지, 이런 그 활성 물질들을 통틀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이토카인이 지나치게 많으면은 오히려 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이 세균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염증 반응이 지나치면은
사이토카인이 엄청 많이 분비돼 가지고 몸 안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되면은 사망에 이르는 일이 많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폐렴, 폐혈증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사이토카인 폭풍이 오는데 아주 사망률이 많은 그런 병적인 상태죠. 코로나 감염됐을 때 사망에 이르는 것이 대개 이제 심한 폐렴으로 해서 사망하게 되는데, 폐렴이 되면 이제 급성호흡기 부전이라고 해서 폐가 기능을 못하고 산소 섭취를 못하게 되는데, 사이토카인 폭풍이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사이토카인은 이름은 하나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작은 단백질인데, 어떤 사이토카인은 염증을 더 많이 일으키게 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이토카인은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는 그런 사이토카인도 있고, 또 어떤 사이토카인은 뇌에 가가지고 체온을 조절하는 부위에 작용해서 열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이토카인은 간에 가가지고 특수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걸 자극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통틀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우리 몸 안에 생긴 이유는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면역과 염증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는데, 염증은 침입한 병균에 대한 방어이기도 하지만은, 또 염증 반응은 균이 아니라도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은 그 손상받은 세포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손상받은 세포에 대한 반응으로 염증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증은 세균 없이도 일어나는 염증이에요. 그래서 비감염성 염증이라고 그러는데, 비감염성 염증이 많이 생기면은 그 자체가 또 병이 됩니다. 비감염성 만성 염증이 많은 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다. 또 한 가지는 염증이 외부에서 들어온 균이나 우리 몸 안에서 생긴 손상된 세포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성분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요. 비정상적인 염증인데, 이런 면역 현상을 자가면역이라고, 천식, 그 알레르기가 일종의 자가면역이죠. 그래서 자가면역에도 염증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 PLAG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관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노화에 따라서 오는 퇴행성 질환의 상당한 부분이 만성 염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LAG가 그 만성 염증을 조절을 하면은 좋은 효과를 보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노화에 따른 현상에 대한 임상 연구는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임상 연구가 돼 PLAG 가지고 된 일은 없습니다. 언젠가 연구가 되면은 이 생물학적 기전으로 보아가지고 상당히 유효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동맥경화증 같은 것도 이제 노인이 되면은 의례 수반되는 현상이지만, 동맥경화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혈관벽에 침착이 돼가지고 오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침착된 콜레스테롤에 대한 염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것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만성염증이 거기에도 관여를 합니다. 경험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비만이 있음으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생물학적 현상은 많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퇴행성 관절염 등등 비만에 따라오는 2차적인 현상은 또 염증과 관계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한테 이것을 투여해보는 일은 없으니까 더 건강해지는지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을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질병이 면역과 관계되고 염증과 관계되기 때문에 PLAG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노화 현상도 이 비감염성 만성 염증과 관계가 있다.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장차는 그런데도 한번 적용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혈액에서도 혈액에 생기는 암, 뭐 백혈병, 임파종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치료약으로 쓰는 약들이 호중구, 백혈구를 떨어뜨려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PLAG를 써서 순환하고 있는 혈액 중에 있는 백혈구 숫자를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액 질환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PLAG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가 지금 대전에 있는 대덕단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험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은 점점 더 재미있어집니다. 이 PLAG가 작용하는 그 분자 생물학적, 세포 생물학적 그 기전이 밝혀짐에 따라서 이 면역이나 염증에 관한 그 이론이 아마 새로 씌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올 것 같아요. 당뇨는 그 자체가 뭐 혈당이 높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크게 불편한 건 없지만은 당뇨가 오래되면 여기저기 합병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망막에 생겨서 시력을 잃게 된다든지 뭐 고혈압이 온다든지 그런데 당뇨병으로 인한 콩팥의 질환,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크게 사망에 이르는 일이죠. 당뇨병 환자가. 그래서 나중엔 혈액 투석을 치료를 받게 되든지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당뇨병성 신증도 거기에도 염증이 관여를 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앞으로 임상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PLAG는 녹용에 있는 활성 성분을 추출해서 그 성분을 밝혔고 합성해서 지금 PLAG라는 형태로 우리가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녹용은 수백 년 동안 한방에서 사용해 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한약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그 친근감이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래가 녹용이라는 점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PLAG를 연구하고 그 성분을 밝혀내고 합성해서 기초 생물학적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 시작한 김상희 교수가 이 PLAG라는 좋은 성분을 밝혀서 많은 분들에게 기여하겠다는 그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